안녕하십니까. 주 GB 스터디 길버드 아카데미 영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수연 강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풀 문제는 고1, 고2 응용 어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기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저는 이 문제를 고1 1등급, 고2 2등급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문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문이 지금 조금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좀 부탁드립니다. 지문이 지금 A 지문과 B 지문과 그 다음에 고1 과정의 C 지문 총 3가지 지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다시 A 지문으로 가셨을 때 A와 B는 고2 모의고사에 나오는 난이도의 어떤 지문입니다. 자, 일단 먼저 A 지문에서는 1번 한 문장이 어법상 어색한지 문맥상 어색한지를 묻는 문제인데요. 일단은 내용을 1등급, 2등급 학생들은 내용에 대해서 어법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길게 잡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빠르게 내용을 설명을 하면 A번 같은 문제를 잠깐 보시겠습니까? A번에 보면 위에서 셋째 줄을 보면 for example 이라는 예시를 들어주는 어떤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위에가 보통 주제문을 포함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주제문을 반드시 해석을 해줍니다. 요즘에는 이제 문맥을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자 보면 even when scientists are able to identify seemingly beneficial nutrients라고 했죠. 자, nutrients는 뭐죠? 영양소입니다. 영양분, 영양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지어 even when이라는 뉘앙스를 한 번만 생각을 해주고 지나가십시오. 심지어 과학자가 이 말은 뭔가 부정적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항상 접속사의 뉘앙스가 중요하고요. 심지어 과학자가 우리가 봤을 때 이익이 되는 어떤 영양분인 것 같은 것, 그러니까 이익이 되는 것 같은 영양분을 identify, 알아내다라는 의미죠. 알아낼 수는 있을지라도 그들은 cannot, 역시 부정어가 나오죠. 그들은 항상 understand, 이해할 수 없어요. 뭐를요? operate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real life context,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실제 생활에서 정말 이러한 여러 가지 영양분들이 어떻게 operate, 작용할지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를 할 수도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매일 우리가 먹는 식사 어떤 과정에 있어서 식사 과정에서 영양분들이 다 이익이 돼요. 자, 여기 보면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죠. 영양분, 바이타민 E하고 케라틴이나 라이코펜 같은 이런 각각의 영양분은 안티옥시던트, 즉 항산화물인데요. 이것들은 정말 도움이 됩니다. 라는 그 영양분에 대해서 알 수는 있어도 그것들이 각각 추출이 되었을 때는 정말 이게 도움이 될까? 그런 여러 가지 작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는 뜻인데 그 마지막에 보시면요. 여기서 마지막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주제문은. 마지막에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자, 즉 다시 말해서 과학자들은 확실하게 복잡한 영양분이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 복잡한 이벤트에 대한 원인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여기 또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그 시스템, 즉 영양분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그 시스템이 충분히 이해하지도 못한 채로 어떤 하나의 요소가 이익이 된다라는 식으로 알아낸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지문의 주제는 과학자들은 영양분 이거는 이익이 돼. 하지만 이것들이 실제로 오묘하게 여러 가지 작용을 해서 결국 이것이 도움이 되고 결국은 시금치가 도움이 되고 결국은 캐베지가 도움이 된다는 그 사실을 알지만 실제로 영양분 하나가 정말 그런 도움이 되는지, 그 영양분 도움이 되지만 영양분들이 막 얽히고 설켜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해서 그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 A 지문에서 자, 이 부분을 보시면요. They identified one element 가 나오죠. 이미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engages in the process of nutrition 까지 나왔죠. 전치사구는 그 without 앞까지 끊었을 때 이 한 묶음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전치사구도 물론 뒤에 뒤따르지만 그럼 그들은 한 가지 요소를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또 뭐가 나옵니까? engage in이라는 것은 뭔가 관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또 관여합니다. 뭐죠? 그들은 한 가지 요소를 알아내고 영양분의 처리 과정을 관여한다. 말이 안 됩니다. 한 문장에 동사는 한 가지여야 되는 그런 문제를 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잡은 체크 포인트는 1번 같은 경우는 과연 동사 engage in이 맞는지 아니면 engage에 뭔가
분사형이 와야 되는지를 전 체크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 B번 지문으로 가주시겠습니까? 자, B번 지문 같은 경우는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용어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첫째 줄을 보면 prep for effect라는 게 나옵니다. P가 대문자죠. E가 대문자죠. 이것은 특정한 어떤 심리학 용어의 하나인데 그냥 prep for 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회 심리학에 있어서의 한 가지 현상인 prep for 효과라는 것은 state가 말한다라는 의미죠. 자,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접속사 된 이하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죠? 한 개인의 perceived라는 단어에 주목해서 인식되어진 attractiveness는 매력도죠. 한 개인의 인식되어진 매력도는 때로는 증가하고 때로는 감소한다고 합니다. 뭐 이후에가 중요하죠. 어떤 실수를 한 이후에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은 실수를 하고 나면 그 사람은 바보 같아 뭐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매력도를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어떤 경우는 오히려 매력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프레트볼 효과라는 것은 바로 전문 용어긴 하지만 개인의 인식된 어떤 매력도가 때로는 올라가고 실수하고 나서 때로는 내려가고 라는 거에 관련된 거다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에 따라 다르고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 인식된 매력도라고 하는 것은 제 개인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의 매력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매력도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다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충분히 예문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고 완벽해 보이는 BTS 같은 이런 셀러브리티, 오바마 같은 셀러브리티들은 어떻게 여기서 보면 굉장히 유능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무결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blunders, 일종의 실수죠. 그러니까 실수를 저질렀을 때는 오히려 휴머니스, 그 사람의 인간성이 더 우리에게 각인이 되고 드러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perceived average or less than average, 그러니까 이거 평균이거나 아니면 저 같은 이렇게 평균 미만의 이런 그냥 뭐 보통의 사람이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그 사람은 less attractive, likable, 그러니까 좀 덜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단조로운 문장이고요. 자, 이번 문장도 보시면요. 자, 이번 문장이 제일 앞이 phenomenon부터 지금 쭉 이번 문장의 competence까지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프레트볼 효과라는 현상은 state라는 게 동사로 봐주면 대절은 state의 목적절이 됩니다. 그럼 state의 목적절에 접속사 대절에 동사가 과연 있습니까? 있습니다. increase와 decrease가 또 동사가 있죠. 그러면 거기 또 동사가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에 depends on도 이 문장의 동사처럼 depends on을 써야 하는지 아니면 분사 구문으로서 일종의 앞문장과 연결되는 접속사절이 생략되고 축약된 분사 구문이 맞는지에 대한 것을 체크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depend on 이라는 동사구가 맞는지 아니면 depending on 이라는 분사가 맞는지를 체크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시면 3번의 대절이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that 앞을 보시면요, 굉장히 긴 문장인데요. 어디서부터 보면 basically부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basically, 자, 그 뒤에 문장의 시작은 those who never make mistakes are does가 뭐뭐 하는 사람들은 주어고요. are perceived, 인식된다는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끊죠. 왜냐하면 뭔가 비교하기 위해서 이거 then은 비교급 then이니까 then 뒤에는 같이 비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perfection부터 봐야 되네요. 자, 그 다음 새로운 3번이 포함된 문장의 시작은 perfection입니다. 그래서 완벽함, 즉 그 자질, 완벽함이라는 자질을 개인에게 attribution, 귀속시키는 것. 즉, 제가 완벽하다. 이 사람은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은 create가 메인 동사죠. 그래서 perfection이 주어고 create가 메인 동사고요. 자, 만들어줍니다. 뭘 만들어주죠? 사람들에 의해서 인식된 어떤 거리, 너 나랑 거리 있어 라고 하면 좀 멀어진다는 의미죠. 좀 넘사벽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perceived distance까지가 완벽한 문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시 뒷문장을 묶어줍니다. 대시 앞까지 보면 뒷문장을 묶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대절에서 과연 그러면 관계대명사나 접속사에 관련된 문제인가? 그게 아니죠. 자, the general public은 주어이고요. 일반적 대중은 연관 짓거나 비교할 수 없다가 나오고 relate의 목적어가 없어서 관계대명사 대시 제대로 왔고요. 선행사가 perceived distance니까 대시 오는 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크게 대절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to it이라는 대명사의 문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과연 대명사 it이 맞는가? 과연 이 대명사는 뭘 받는가? 아니면 them인가? 아니면 themselves인가를 까지 체크 포인트를 잡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고1 지문을 보겠습니다. 고1 지문을 보시면요. 고1 지문은 1, 2등급 학생들은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고 어린 시절 경험을 얘기하는 것들은 우리가 흔히 예측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빠는 굉장히 바쁘셨습니다. 새벽 3시까지 일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가 주말마다 늦게 오셔서 결과적으로 relationship, 나랑 어렸을 때 when I was young, 어렸을 때는 아빠랑 그닥 그렇게 큰 relationship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나오죠? 완벽한 문장 뒤에 other than 이라는 접속사인지 전치사인지라는 어떤 뭐뭇을 제외하고,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제외하고라는 어떤 문장 또는 구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other than은 제외하고가 맞는데 과연 의미적으로는 맞지만 문법적으로 맞는지 그 뒤에를 봤을 때 him, nagging 이 말은 절대적으로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체크 포인트는 other than 뒤에 무엇이 와야 되는지, 아니면 차라리 제외하고 except를 써볼까 해서 other than이 맞는지 except가 맞는지에 대해서 전 체크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요, one element engages in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써보겠습니다. one element, 자, engages in이라는 문장에서 일단 동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identify가 이미 동사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한 가지 요소를 꾸미는, 자, 타동사 관련시키다, 뭔가를 참여시키다라는 의미의 타동사로 봤을 때 one element를 수식하는 의미로서 이거는 수동의 의미로 수식을 하기 때문에 engages in, 일단 동사 자리는 아니고요. ing와 pp 중에서 engaged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 자, 2번에 depends on 당연히 동사 자리가 될 수 없고요. 그래서 이 문장에 본 동사가 있기 때문에 depends on은 앞문장과 이어주는 분사 구문이 됩니다. 그래서 depends on, 이 문장을 능동태 접속사절을 생략한 depending on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를 보시면요. 자, 3번 문제는 일단은 접속사 that 또는 관계대명사 that 앞에 perceived distance라는 명사가 있기 때문에 선행사로 봐주어서 접속사 that은 될 수 없고요. 그러면 관계대명사 that, 즉 선행사인 그 인지된 어떤 거리가 선행사가 돼 있을 경우에는 일반 대중들은 it이라는 그 거리라는 목적어가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목적어 it을 없애고 그 대신에 명사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 that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대명사인 it을 없애주겠습니다. it이 왔는데 it을 없애주겠습니다. 이거 대신에 관계대명사 that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선행사 the distance, perceived distance를 꾸밉니다. 자,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는 other than이나 except는 다 제외하고라는 뜻인데, 원래 이제 other than은 보통 other than 뒤에 접속사 that이 생략되어서 뒤에 문장으로도 오지만 전치사 other than you라는 전치사로도 쓰이기 때문에 other than이 여기서는 전치사의 개념으로서 목적으로 nagging을, 목적으로 동명사를 nagging, 즉 잔소리하는 이라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했습니다. 그래서 nagging의 의미상 주어는 him 또는 his가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완벽하게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문장은 틀린 것이 없는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난이도와 빈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난이도는 1번 문제의 난이도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사 자리가 아닌 것을 생각보다 아이들은 이제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과연 ing나 pp, 과거분사, 현재분사 중 무엇으로 수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서지 않은 경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난이도는 5분의 3.5로 잡고요. 빈도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분사와 동사와 과거분사, 현재분사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4로 잡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것도 분사 구문이기 때문에 분사 구문은 굉장히 흔하게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다에게 나오는 구문이 분사 구문, 문제가 나온 출제가 됩니다. 분사 구문은. 그래서 이거는 난이도는 5분의 3으로 잡고요. 빈도는 3.5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관계대명사 접속사 that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중학교에서 좀 더 빈도가 높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 문제라면. 그러면 3번 같은 경우는 빈도 같은 경우는 고등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2.5로 잡고요. 난이도는 난이도 똑같이 2.5로 하겠습니다. 자, 중학교 과정에서 다 배운 거기 때문에. 그 다음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other than과 except, 또 other than 뒤에 명사나 문장이 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는 4로 잡고요. 그 다음에 빈도는 3으로 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